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저녁 6시 35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 한 편 올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과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안 좋았습니다. 악재가 좀 있긴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과 상호 관세 원투펀치의 휘청이라고 써있죠. 그죠? 경제지표 하나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하는 방향으로 좀 발표가 됐고, 또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그렇게 위험한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상당히 건강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고점의 높이가 중요하죠, 그죠? 지금 나스닥 일봉 보고 계신데 고점의 높이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직전 고점과 높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고점이 잘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고점이 잘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매수세가 강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 미국 증시는 뭐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 뭐 트럼프의 관세 이슈, 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좀 휘청이곤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한 번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그죠? 이쪽 부근은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조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시간 문제다. 뭐가 시간 문제냐면 여기 있는 전고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언제부터죠?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2달간 기간 조정 진행 중인데 이거 상방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 이거 시간 문제다. 언제든지 이거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언제 올라가느냐, 이제 그 사실 그 시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뭐 FOMC 회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주변 환경이. 고금리 강달러 완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계속해서 고금리 강달러 완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금요일날 밤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렇게 채권 시장이 좀 하락하긴 했는데, 금리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나야, 금리가 크게 올라야 주식시장도 깜짝 놀래서 뭐 추세적으로 큰일 나거나 아니면 뭐 큰 가격 조정이 나타나거나 그럴 텐데, 지금 채권 시장 뭐 이 정도 움직여서는 주식 시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채권 시장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 물론 건강 상황은 안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금리가 더 계속될 수 있다. 고금리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긴 되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금리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서 채권이 절대적인 레벨이 막 떨어져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이렇게 고점이 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가 작년 10월달 만들어놨던, 작년이 아니죠. 2년 전이죠. 23년 10월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여기고, 얼마 전에 1월 달에 여기 저점 한번 다시 터치했잖아요. 이 자리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죠. 결과적으로 아주 큰 몇 년 단위로 봐도 그렇고,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채권 시장이 하고 있는 건 뭐다? 바닥이 어딘지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적인 반등을 생각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 주변 채권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을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뭐 미국 경제가 좋다라든가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라든가 이래저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해서,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이 하고 있는 건 뭐다?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 지금 채권 투자를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일단은 좀 당분간은 아니다. 어쨌든 근데 채권이 지금 아래쪽으로 막 급격히 죽고 있는 건 아니죠. 금리가 막 크게 치솟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고금리 강달러 완화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특별히 뭐 흔들릴 만한 그런 것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그냥 묶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금리와 강달러는 원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같은 걸로 봐도 네, 고금리와 강달러를 함께하는 동반자, 친구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 이걸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와 차트가 흡사하죠. 아무튼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추가로 아래쪽으로 막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로화가.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달러 초강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달러의 레벨 자체가 높고 유로화의 레벨 자체가 낮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닥이 어딘지를 얘도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막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위험자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이고 지금 미국 S&P 지수고 매우 강합니다. 기간 조정, 사실상 기간 조정 중이고, 이 기간 조정을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거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언제 이 기간 조정을 끝내고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하여튼 계속해서 위기의 신호 이런 거는 안 보인다. 세상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시장에 특별한 충격은 없었습니다.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스,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 특별한 충격 이런 건 없었고 딱히 드릴 말씀 없고요. 명목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거 이런 거죠, 그죠? 3.3이 예상치였는데 4.3이네요. 네, 시장이 충격을 좀 먹을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반응은 별거 없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직 강하다. 금융시장은 아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조금 어두워지긴 했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그냥 이제 주식시장이 한 번쯤 조정이 나올 때가 돼서 직전 고점,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쯤 매도세가 나올 때가 됐죠, 그죠? 네, 지금 한 번쯤 조정이 나올 만한 때였는데, 그런 조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봤고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월의장 연설도 있네요. 이런 것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네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 수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의 수입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들썩들썩 하는데요. 들썩들썩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방향성 자체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직까지 하락 전환으로서의 추세가 꺾일 만한, S&P가 죽고 나스닥이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그런 큰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위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봉의 길이는 일봉 하나하나의 길이는 길어지고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특별히 이상한 게 없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채권은 이제 그럭저럭 좀 고금리 강달러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금리 강달러가 끝난 게 아니고 안정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조금 좀 올라가고 나머지 IT 빅테크는 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린 게 이제 약간 순환매 이런 게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못 나가던 친구들이 좀 상승하려고 그러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좀 꺾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오늘 약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3.5%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하락을 거의 극복해 간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부터 시작한 이 하락 추세가 이제 하락의 에너지가 약해져 갖고 상승으로 전환도 좀 해보려고 하는, 단기적으로 상승도 전환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력은 충분히 확인했죠. 지지력은 충분히 확인했고요. 이제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넘겼고 이제는 그 좀 반등 혹은 뭐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1선을 지금 두 번째, 이 초록색 진한 선이 61선이죠. 61선을 한 번 지난번에 돌파 한 장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돌파 한 장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도 극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저항도 이제 별로 없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까지 좀 약한 친구에 속했죠, 그죠? 좀 못난이 주식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못난이 주식, 성과가 안 좋은 못난이 주식에 해당을 했었는데 지수의 흐름도 이와 비슷했죠. 코스피 지수도요. 근데 아무튼 못난이 중에 대표격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잘 나가던 친구들에서는 좀 돈에 빠져나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건 뭐 금융주, KB금융입니다. 뭐 예전에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니 뭐니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삼중 고점형,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삼중 고점형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한동안 잘 나가던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조선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조선주 뭐 하나만 좀 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일시정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녹화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안 이제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친구들, 뭐 예를 들면 뭐 HD 현대중공업, 아니면은 여기 쪽에서 보시면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뭐죠? 일종의 뭐 순환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대장의 바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흐름이 24년 7월부터 쭉 안 좋았잖아요. 쭉 안 좋다가 이제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시장을 앞서 나갔던 종목들이 좀 전에 봤던 조선주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슬슬 꺼져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인다는 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어떤 시장의 뭐 대장이 바뀌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근데 이제 못 나가던 친구들이 다 잘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못 나가던 친구들의 뭐 대표라면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물론 에코프로는 코스닥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제 못 나가던 친구들이 다시 잘 나간다라고 해서 이 완전 약한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에코프로 BM 코스닥 종목이죠. 물론 코스피와 별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아무튼간 못난이들이 잘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 종목을 고른다고 할 때요. 이 삼성전자처럼 오늘 뭐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다. 오늘은 오늘 중요한 추세를 전환하는 뭐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바닥을 너무 바닥을 빌빌빌 기고 있는 주식을 막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시장에 약간 좀 흐름의 변화가 좀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코스피가 좋긴 좋을 거예요, 그죠? 코스피도 앞으로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인 흐름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 선물지수 보시면은 다중바닥형을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쪽 부근에서 흐름이 일단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조만간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어떤 좀 의미 있는 탄력적인 반등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를 검증하고 있는, 혹은 뭐 앞으로 반등이나 추세 전환을 위한 매집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아직도 흐름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더 잘 나가죠. 물론 오늘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하게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코스닥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오늘 이제 근데 재밌는 건 코스닥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코스닥의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을 것이라면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의 그런 주가들도 좀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좀 독특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기존 대장이 뭐 에코프로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과 바이오였다면은 뭐 예상외로 삼성전자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일어나 있던 반도체들이 예상외로 잘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보였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성격이 좀 변화되는 오늘 시장의 성격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 그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1444원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중 레벨이 높아지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이 나머지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세계 증시 흐름들 한 번만 체크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세계 증시 흐름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이 좀 위태위태했는데 딥시크가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잘 나가는데 호재로서 이렇게 좀 힘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좀 딥시크 쇼크가 있은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오히려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국 증시는 세계 증시의 흐름과 청개구리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확실히 어쨌든 당분간 미국 증시가 좀 답답한 구간에서는 중국 증시의 성과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청개구리란 말씀 좀 드렸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미국 증시가 아직 답답한 구간이에요. 그죠? 이거 답답한 구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레벨업이 돼갖고 이렇게 급등하거나 막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도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딥시크와 관련해 갖고 홍콩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요즘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중국 본토 증시는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도 빠질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래저래 세계 증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매우 강하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우리가 쭉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지금 보시는 건 위안화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엔화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이 당분간 강달러도 조금 완화가 좀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긍정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25년 초인데요. 분위기 좋게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어떤 위기 신호, 위험 신호 이런 거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칠 건데,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아무리 시장 분위기 좋다 하더라도 확실히 기초 체력이 좀 안 좋아졌다라 말씀드렸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 당장 여기 210을 붕괴시키면서 와장창 하지는 않겠죠, 당장은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중장기적으로 좀 이 부정적인 관점 계속해서 일단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으니 당장 210을 깨면서 약간 박살나지는 않겠죠.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조금씩 좀 반등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오늘따라 인터넷이 조금 좀 느려서 잠시만요. 엔비디아 지금 차트 나왔죠? 엔비디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위쪽에서 61선 같은 게 좀 꺾여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이 분명히 낮아졌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선가
또 고점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놨는데 당분간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요렇게 해갖고 지금 아래쪽으로 일단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이제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당분간 이게 좀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면 반도체 지수는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변동성 지수 정도까지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미국 증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막 상승 랠리 완전 안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위험한 모습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선들이 있죠. 살짝씩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여기 있는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본격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아직은 좀 어느 정도 좀 얘도 어느 정도 좀 비교적 그 지지력이 있는 자리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중간중간 관세 이슈도 있고 이래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니까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내에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위험 신호 이런 거는 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다. 그렇게 큰 위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